부등식은 양이 별로 없어. 지난 시간에 한 타임으로 이 앞전까지 내용 다 배웠고, 오늘은 여러 가지 1차 부등식 풀이 하면서 활용 들어갈 거예요. 활용. 그렇게 하면 내용은 다 정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숙제를 할 때 잘 해오시면 됩니다. 설명하는 거 다 듣고. 여러 가지 1차 부등식 풀이는 1차 방정식 풀 때랑 많이 비슷해. 대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것만 기억해주면 돼. 보이니? 방향 바뀐다. 요것만 기억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돼. 괄호가 있는 경우는 분배 법칙 이용해서 괄호 푸는 거 계속 하고 있는 말이고, 그리고 개수가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소수인 경우는 양변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개수를 모두 정수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분수인 경우는 분모의 최소공배수,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해서 정수로 바꾸는 거. 우리 1차 방정식 풀 때는 똑같은 거지. 그치? 새로운 내용 없고, 새로운 내용은 요거밖에 없어. 그래서 방정식 풀 때랑 비슷하게 접근해 볼게. 괄호가 있죠, 여기는. 그래서 괄호를 먼저 분배 법칙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그럼 얘는 4x,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자. 4x 빼기 3 작다 2x 빼기 10. 그치? 그러면 2x를 왼쪽으로 몰아줄 거지. 그러면 얘는 4x에서 2x. 이제 풀다 보면 굳이 안 넘기고 머릿속으로 2x 빼서 2x만 써도 된다. 이제 알겠지? 선생님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같이 풀어주는 거고. 이 계산의 집이 2x잖아. 그쵸? 마이너스 3이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7이야. 2로 나누는 거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겠지? 알겠죠? 그 다음 또 분배하는 거 있네요. 괄호 있으니까 또 분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7 빼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분배할 때 마이너스를 신경 써서 분배를 하던지 아니면 일단 괄호를 하던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 3x지. 분배하면. 그쵸? 마이너스 4를 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또 마이너스 4야. 오른쪽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지.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넘어가도 되는데 혹시 헷갈릴까봐 그냥 왼쪽으로 x에 관련된 건 넘겨줄게.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2x가 되고 원래 8이 있었죠. 근데 7에서 4를 빼라는 거 이거 먼저 계산하고 넘기면 얘는 3이잖아. 그쵸? 3이 넘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을 쓸게. 그러면 마이너스 x가 5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얘는 x는 부동어만 바뀌고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4-1번은 풀 시간 줄 테니까 푸시고요. 풀고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갈게. 5번 4개나 있네. 문제가 밑에 좀 문제가 제법 있어. 지금 일단 소수 개수인 거는 10의 거듭제곱꼴로 적당히 곱하는 거거든. 10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10, 100, 1000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얘는 뭘 곱하면 되겠어? 10을 곱하면 되겠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럼 10을 바로 곱해서 분배한다. 그러면 각각을 다 10을 곱합니다. 그럼 얘는 12x가 되고 이거 조심해야 돼. 이 그대로 쓰면 돼, 안 돼? 마이너스 얼마 해줘야 되겠어? 20 해줘야지, 그치? 20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8x 더하기 4까지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얘가 넘어오는 거지, 얘들아. 이게 넘어오니까 얘는 4x로 바뀌어. 한 번에 썼다, 이제. 12x 빼기 8x가 4x 썼고 이제 마이너스 20이 넘어가면 플러스 20이 돼서 2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만 남냐면 4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거든. 4로 각각 나눕니다. 얘를 4로 나누고 여기도 4로 나눠.
그러면 뭐가 남냐면 x는 6 이하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소수 개수는 10이나 100이나 10의 거듭제곱 곱하는 거. 마찬가지로 얘 10을 다 곱해야 되겠지. 얘네들도 곱하기 10 해주면 4x 플러스 마이너스 15 4x 마이너스 15 이상 2x 빼기 7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2x가 넘어오면 4x에서 2x 빼지니까 몇 x로만 남아? 2x만 남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7이 있었는데 플러스 15가 더해지잖아. 그럼 얼마가 돼? 8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x는 4 이상 이렇게 되겠네. 응? 너무 조그맣게 써져서 답을 여기다 써놓을게. x는 4 이상 이렇게. 그 다음 소수 개수는 그렇게 처리했고, 이제 분모가 되는 분수인 경우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라고 얘기했죠. 우리 통분할 때처럼. 근데 여기는 방정식 계산할 때 우리 굳이 통분하는 게 아니고 자연수 개수로 만드니까, 정수 개수로 만드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합니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 바로 보이네요. 이거는 굳이 나누기 표현하요. 4 곱하지? 그럼 각각에 다 곱하기 4를 합니다. 여기 식 자체에. 그러면 4를 곱하면 첫 번째는 2x 되고 두 번째는 1 되는 거 알겠어? 그리고 오른쪽은 그냥 4가 없어지니까 3x가 되겠고 빼기 2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래서 얘를 넘겨도 되는데 아직 부등식 많이 풀어본 경험이 없어서 많이 헷갈리면 얘를 이렇게 넘길게. 알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x에서 빼기 3x가 되잖아. 그리고 오른쪽은 빼기 2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돼. 그럼 얘는 x만 남고요. 마이너스를 각각 곱해주면 또는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 바뀌겠지. 요것만 조심해주면 돼. 부등호 방향 바뀐다. 여기까지 정리됐고 4번 하겠습니다. 4번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일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10이 되는 거 알겠지? 10이 되니까 10을 다 각각 곱하면 얘는 5배의 3x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를 써줘야 돼. 그치? 괄호 꼭 해줘야 됩니다. 2x 더하기 3 그래야지 마이너스 2가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해지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은 뭐가 될까? 오른쪽 때문에 틀린 친구들 있어요. 10이 된다고. 오른쪽 10 안 쓰고 그냥 1 쓰면 안 돼. 10이 돼. 그럼 이제 전개해 볼게. 15x 플러스 5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얘는 11x가 되지. 그리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써주고 플러스 5 마이너스 6 계산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 오른쪽으로 넘어갈 거지. 그러면 플러스 1 되는 거 알겠어? 그럼 오른쪽은 원래 10이 있었는데 1 더하니까 11이 된다고. 그러면 x는 11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1만 된다고요. 그쵸? 1초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 예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으니까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쉬는 시간 전에 이렇게 하자. 5-1번, 5-2번까지 이렇게. 이것까지 하고 쉴게요. 이제 선생님이 쏙쏙 개념 익히기 부분은 저기 맨 마지막 7번 있죠? 요거 하나 설명하고 활용으로 넘어갈게. 잘 안 올라가서 이렇게 딱 되면 되는데 설명을 위에다 쓸게. 이렇게 6번은 유사 문제니까 7번 풀면 풀 수 있을 거야. 그대로 풀고 얘 풀이는 여기다 위에 쓸게. A가 음수네. 음수를 잘 주목하시고요. x에 대한 1차 부등식 얘를 구하래. 해를 구하래. 해 구하기 위해서 x 관련된 건 얘들아 선생님이 왼쪽으로 넘겼잖아. 그리고 이 6은 상수로 숫자로 생각하니까 오른쪽으로 넘겨.
그럼 어떻게 정리되냐면 ax 플러스 2ax가 되고 오른쪽은 9 빼기 6이 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지? 우리는 x의 범위, x에 대한 식을 푸는 거니까 해를 구하는 거니까 x에 주목해야 돼. 그러려면 x로 묶어주는 거지 이거를. 알겠죠? a하고 2a 더하면 얼마야? 3a지? 그치? 3ax로 바뀌어. 3ax로 바뀌고요. 왼쪽은. 오른쪽은 뭐로 바뀌지? 3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ax는 1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만 조심하면 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a로 나눠주는 게 1차 부등식을 푸는 거거든. 근데 a가 음수라고 했잖아. 그치? 여기 밑에서. 음수면 a로 나눠줄 때 부등호 방향이 요렇게 됐던 게 어떻게 돼야 되겠어?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바뀝니다. 이걸 풀었다고 이렇게. 그럼 해를 구하라 그랬지. 이게 답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답에 a가 표현돼도 얘는 문제 자체에 a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이게 해야 답이라고. 알겠죠? 풀이 적으세요 얼른.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젤리 같은 거 좀 갖고 올게. 알겠지? 응? 과자밖에 없다. 다 적었으면 나연아 적었니? 우리 나연이 오늘 힘들게 왔는데 적어야 되는데 적었어 안 적었어? 이따가 펴줄게. 선생님이 이따가 꺼내줄게. 다시 넘겨줄게. 1차 부등식 활용 들어가겠습니다. 활용. 1차 방정식 활용이랑 똑같이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활용에 나오는 문제들이 뭐 이렇게 수에 관련된 것도 나오고 연속하는 세수의 뭐 합에 관련된 거, 그리고 뒤에 보면은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 여기 교재 자체에 빠졌지만 소금물의 농도 가지고도 또 문제로 막 다양하게 많이 나와. 그래서 1차 방정식 활용해서 좀 자기가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었으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 일단 1차 부등식 활용 읽어볼게요. 해결하는 과정, 문제 해결 과정. 첫 번째는 문제의 상황에 맞게 미지수 정하는 거야. 여기서는 우리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미지수를 보통 x로 정할 거고, 그 x를 마지막에 묻는 거 있지. 만약에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그랬잖아. 그러면 그 어떤 자연수 자체를 x로 두고 푸는 거야. 보통 마지막에 묻는 거를 미지수로 두니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야. 거의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는 90% 정도가 마지막에 묻는 거를 미지수로 두고 식을 세우면 된다. 그 정도 알면 되고. 그래서 문제의 뜻에 따라 부등식을 세우는 거지. 식을 미지수에 따라 1차 부등식 세우고, 그리고 풀겠죠. 세웠으면 푸는 거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런 다음에 구한 해가 부등식에서는 문제 뜻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예를 들면 미지수 x를 뒀는데 그 x가 나이나 어떤 개수나 사람 인수를 얘기하는 거나 횟수 등을 x로 정했으면 x는 음이 아닌 정수가 나와야 돼. 왜냐면 얘네 개수 같은 거는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통 자연수 범위 내에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알면 되고. 개념하기 문제 볼게. 어떤 자연수를 x로 둔 거지. 어떤 자연수입니다. 어떤 자연수 x의 3배, 3배의 9를 더하는 거는 3x 더하기 9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3x 더하기 9가 30보다 작다. 그러니까 3x 더하기 9가 30보다 작다. 이렇게 세우면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풀어보자 이거. 3x 9를 빼야 되죠 이제. 그럼 얼마야? 이렇게 되지. 그러면 해 구하면 x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요. 3으로 나누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오케이, 맞아. 대답해줘 고마워. 7이지. 그치? 그럼 7보다 작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기억을 세워보면은 30보다 작음으로. 그러니까 3x 더하기 9가 30보다 작음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가장 큰 수 물어봤잖아. 7보다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 그럼 답을 뭐가 되겠니? 6이 되겠지. 6. 그래서 x에 6을 대입하면 부등식이 참이고 그보다 1만큼 큰 값을 대입하면 거짓이므로 6이 최대수가 되겠지. 가장 큰 수가 되겠지. 여기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 들고 필수예제 1번 하겠습니다. 어떤 홀수 얘 또 묻는 거지. 어떤 홀수를 x라고 할게. 그러면 x의 6배 6x 되는 거지. 15를 빼면 처음 홀수의 3배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그럼 6x에서 3x 빼면 얘는 3x가 되고 마이너스 15가 넘어가면 15가 되겠지. 그럼 x는 5보다 작은 홀수. 뭐 있어? 홀수. 3하고 1, 13이라고. 그래서 홀수는 1, 3. 답은 1, 3. 알겠죠? 그래서 답은 1, 3만 써주면 됩니다. 1, 2, 3, 4 쓰면 문제의 홀수 과정을 빼먹은 거야. 1-1번하고 1-2번 지금 풉니다. 연속하는 세정수지. 그러니까 얘는 연속하니까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표현 써도 되지만 보통 연속하는 세정수 할 때는 이 표현을 더 많이 써.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나를 빼고 하나를 더하고. 그래야지 다 3개 더하면 1하고 마이너스 1이 소거가 되거든.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요거 이용해서 푸세요. 푸십시오 이제. 풀고 확인할게.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얘는 딸린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풀고 점검하고 뒤로 같이 넘어갈게. 다 했어? 그러면 다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답을 앞에다 써놓을 테니까 채점하세요. 덜 푼 친구들은 앞에 보지 말고 왜냐면 답을 선생님이 2개밖에 안 돼서 여기다 적어줄 거거든.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다 한 친구들은 필수예제 2번 문제 좀 읽고 있어. 왜냐면 좀 기다려줄 친구가 있어가지고 좀 기다리자. 다 했으면 필수예제 선생님이 2번, 3번, 4번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필수예제
2번 할게. 필수 예제 2번. 한 송이에 2,400원인 카네이션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부모님께 선물하려고 한다. 꽃다발의 포장비가 4,000원일 때 전체 비용이 4만원 이하. 지금 선생님이 단서가 되는 건 밑줄 그어놨어. 4만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4만원 이하 금액이 총 금액이 카네이션은 최대 몇 송이까지. 그러면 카네이션을 X송이 구입한다고 하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X송이 만약에 구입한다고 하면 하나당 2,400원이니까 2,400 곱하기 X는 필요한 거지. 그치? 그런 다음에 포장하려면 포장비가 얼마 든다고 했어? 4,000원 든다 했으니까 결국 2,400X 플러스 4,000원까지 해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X에 관한 1차 분육식 풀겠습니다. 풀면 얘는 2,400X 오른쪽은 36,000원이 되겠네. 동그라미 하나씩 날리세요. 100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치? 24에서 360에서 24 나누면 얼마야? 15지. 그치? 그래서 15 이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최대 몇 송이까지 넣을 수 있는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그냥 15송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최대만 물어봤잖아. 그치? (2-1번은) 이따가 개인적으로 풀고 확인하는 거고, 선생님이 대표적 필수만 풀어주는 이유는 본인이 일단 푸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하나씩만 풀어주니까 잘 모르겠으면 위에 같이 한 풀이를 잘 보고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 그래도 모르면 풀어주는 거야. 이따가 다 적었으니까 그럼 필수 예제 3번으로 갈게요. 필수 예제는 다 풀고 있으니까 같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변이 6이네. 6cm, 높이가 7cm고 얘 구하는 거야. 사다리꼴 아랫변 길이. 아랫변 길이를 당연히 x로 두는 거지. x cm로. 그러면 몇 cm 이상이어야지만 63 이상의 넓이가 나오는지.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알지요? 사다리꼴 넓이 윗변하고 아랫변 더하고 높이를 곱하고 2로 나눈 거.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윗변하고 아랫변 더한 6 더하기 x 곱하기 높이 7 나누기 2. 이거 해준 게 63 이상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거 풀면 되니까 풀겠습니다. 2를 곱하면 2를 곱하고 그냥 전개할까? 한 번에 할까? 한 번에 안 하고 그냥 할게. 처음이니까 여기. 그럼 얘는 126이 되겠지. 그럼 얘를 풀면 얘들아 7로 나눠주면 바로 하면 되는 7로 나눠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7로 바로 먼저 나눠도 되겠다. 6 더하기 x. 만약에 7이 이게 안 나눠 떨어지면 126이 그럼 분수가 나오니까 복잡하거든. 그래서 안 나누려고 그랬는데 나눠 떨어지니까 6 플러스 x는 7로 나누면 부동방이 안 바뀌잖아. 126에서 7 나누면 얼마야? 7일은 7? 7, 8, 56 되지. 그래서 x는 12cm 이상 이렇게 되겠네. 그치? 몇 cm 이상입니까? 답은 12cm.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3-1번도 또 똑같은 문제니까 적용해서 푸시고요. 필수 예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집 근처 옷가게에서 한 벌에 3만원인 티셔츠를 인터넷, 이거는 오프라인 가게지. 그치? 우리가 직접 가서 사는 거고 이제는 인터넷 쇼핑몰이야. 얘에서는 한 벌에 28,000원, 한 벌에 3만원이냐 28,000원이냐. 근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그냥 무료 배송이 아니고 25,000원의 배송비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얘랑 관련된 배송비를 같이 처리해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될 때 몇 벌 이상 사야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더 가격이 싼지. 그래서 왼쪽에는 선생님이 직접 집 근처에서 사는 거고 오른쪽은 인터넷으로 살 거야. 그러면 왼쪽은 한 벌에 3만원이니까
몇 벌 이상 X벌 산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X벌 산다고 할게. X벌 사면 유리하다고 하자. 이렇게 쓰고 시작할게. 하자. 인터넷이 훨씬 더 싸다고 생각하면 좀 많이 사야겠지 처음에는. 그러면 사면 얼마냐면 3만원 X가 되는 거고 왼쪽은. 오른쪽은 28,000원 X에서 뭘 더한다고? 2,500원을 더한다고. 그렇지? 부등호 방향 왼쪽으로 해야 돼? 오른쪽으로 해야 돼? 왼쪽으로 해야 되지. 적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싸게 사는 게 더 좋잖아. 그치? 그래서 왼쪽으로 벌어지게 하면 이거 풀면 돼. 그러면 풀어보면 28,000원을 마이너스로 해주면 얘는 2,000X가 되는 거지. 알겠죠? 2,000X가 되고 오른쪽은 2,500원이 있어. 2,500원. 그럼 얘를 풀어볼게. 동그라미 2개 없애시고요. 그러면 X는 20분의 25가 되거든. 약분시키자. 5, 4, 20, 5, 5, 25. 그럼 1점 얼마가 되잖아. 그치? 알아듣겠지? 그렇게 되지. 1.2 얼마가 되는데 그거는 자연수잖아. 우리가 한 벌, 두 벌 하는 건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야. 1점 얼마보다 그러니까 4분의 5보다 크려면 몇 벌부터 되는 거야. 최소 두 벌. 그러니까 2벌 이상부터는 더 유리하니까 인터넷 쇼핑 이용하면 된다고. 그래서 답은 2벌입니다. 2벌 이상 사야지만 유리하다고요. 알겠죠?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많이 다뤄본 유형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새로 등장하는 개념은 없고 그냥 한글로 된 문장을 미지수 X를 사용해서 부등호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시간 줄 때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 요런 스타일은 여기는 안 다뤄있지만 뭐 소금물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여기에 관한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만 일단 집중적으로 볼게요. 알겠지?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게 다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을 변형시킨 거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외워서 변형시키든지 아니면 세 개를 다 외워서 그때그때 뭘 구하는지에 따라 적용시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필수 문제 우리 5번 선생님이 같이 풀어볼게. 민수가 7km 떨어진 지점에 가는데 그럼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민수가 일단 7km 떨어진 지점을 가고 싶대. 가는데 서점이야 여기는. 얘는 집이고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처음에 어느 정도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1시간에 10km를 가다가 도중에 자전거가 어느 정도에 가다가 고장났어. 자전거 고장났어. 이렇게 고장이 났어. 그래서 시속 5km로 뛰었대. 이제는 자전거 냅두고 5km로 속력이 떨어졌지. 이제 뛰는 거야. 이 H는 1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hour 그거 있지? H kilometer per hour. 그리고 갔더니 1시간 이내에 도착했어. 1시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 시간에 관한 식을 세우면 돼. 알겠죠? 그래서 시간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시간. 갈 때 걸린 시간에다가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 그래서 얘는 1시간 이내 이렇게 쓸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어느 지점에서 고장나는지를 일단 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X로 두는 거야. 어느 지점까지 갔을 때 고장이 나기 시작했는지 여기를 X로 두라고. 알겠죠? 그럼 오른쪽은 뭐가 되겠어? 합해서 7이니까 얘를 뭐로 두면 되겠어? 그렇지. 7 빼기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고리니까 얘는 속력 10에다가 X를 10분의 X를 써주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올 때 그리고 여기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이고 이 지점에서 고장나서 걸어간 시간 있잖아. 뛰어간 시간 있잖아. 그거는 5분의 선생님이 여기 갈 때 올 때로 표현해가지고 니네가 헷갈릴 수 있겠다. 갈 때 걸린 시간이 아니고 여기 좀 고칠게. 보통 갈 때 올 때를 쓰는데 여기서는 갈 때 올 때가 아니고 뭐냐면 10km. 이거는 고장나기 전, 고장나기 전, 고장나기 후 이렇게 쓸게. 고장 나기 전, 고장 난 후. 그러면 고장 나기 전은 10분의 x고 고장 난 후는 5분의 7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혹시 이 식이 지금 당장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적용해서 보자. 자전거 타고 갈 때는 x, 뛰어갈 때는 7 빼기 x, 전체는 7. 속력은 자전거는 시속 10km, 뛰어갈 때는 시속 5km. 이거는 굳이 구할 필요 없고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10분의 x, 얘는 5분의 7 빼기 x. 그래서 1시간 이내. 그래서 이거의 합이 1시간 이내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알겠죠? 블랭크는 요거만 쓰면 돼. 블랭크는. 그래서 이거 풀면 되니까 마저 풀어라고 했지. 지금 몇 킬로. 그 x를 구하자. 최소공배에서 10을 곱하면 첫 번째는 x가만 남고 두 번째는 2배의 7 마이너스 x 이렇게 남겠지. 그리고 오른쪽은 10이 되고 얘는 x 플러스 14 빼기 2x 이렇게 되거든 얘들아. 그러면 풀면은 x에서 마이너스 2x 되니까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x만 남고 1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4잖아. 그럼 오른쪽이 뭐가 되지? 지금 따라오고 있어? 너무 빨라? 놓쳤어? 오른쪽 뭐가 돼 그러면? 안 보여? 마이너스 14 되지? 그치? 10 빼기 14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4까지 써주니까 마지막은 x는 4 이상 되면 된다고. 그래서 답은 최소 몇 킬로? 최소니까 4km라고 답해주면 돼. 답은. 알겠죠? 4km 지점부터는 최소 거기서부터는 이제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 이제 하나 남았다. 필수예제 6번. 필수예제 6번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어. 힘들지? 한꺼번에 몇 개 설명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이니까 등산을 하는데 선생님이 조금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이 부분은. 만약에 문제가 좀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조건이 너무 많으면은 이해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림을 그리세요.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그럴 때는 선생님이 h를 쓰고 2km로 표현을 했어. 올라갈 때는 2km. 힘드니까 2km야. 내려올 때는 속도가 좀 붙었어. 내려올 때는 3km. 1시간에 3km. 그래서 5시간 총 걸린 시간이 5시간 이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올라갈 때 걸린 시간에서 시간 더하기 내려올 때 걸린 시간 그게 5시간 이내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우리가 똑같이 x. 근데 지금 여기서는 거리가 똑같거든. 그래서 굳이 다른 쪽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려오는 것도 이쪽으로 바꿀게. 그림을 선생님이.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왜냐면 같은 거리니까. 여기 이쪽을 지우고 여기 쪽에 바꿀게요. 올라갈 때는 2km, 내려올 때는 3km. 같은 거리여야지 식이 간단하게 세워지니까
얘는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2분의 x가 되고, 왜냐면 같은 거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이쪽은 이쪽으로 안 내려갔어. 안 내려왔어. 그리고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3분의 x. 이게 5 이하다. 이렇게 해주면 돼. 알아듣겠지? 그럼 최종배수 2하고 3의 최종배수가 얼마야? 이거 풀 거니까 이제 6이지? 여기는 2분의 x고 얘는 3분의 x. 그래서 6을 곱하면 얘는 3x 더하기 2x. 오른쪽은 6을 곱해야지. 그게 30이 된다고. 그럼 5x가 30 이하다. x는 6km 이내. 그래서 6km까지 내려오면 돼. 왔다 갔다 내려오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남은 시간은 지금 건너뛴 문제 여기 있죠. 앞쪽에 3-1, 4-1, 5-1, 6-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다음 거 어떤 거 할지 우리 정하자. 1차 부등식은 1차식이 왼쪽에 놓이고 그것들이 미만, 초과, 이상, 이하로 표현되는 거를 1차 부등식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것들을 푸는 거를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고 하는 거고, 푸는 과정은 선생님이 예를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이거는. 알겠죠? 그러면은 왼쪽이 3x 더하기 4로 표현됐으면 얘는 1차 부등식이 되는 거고, 이 식 같은 경우는 2x하고 오른쪽에 있는 2x가 없어지니까 여기 이 부분이 0x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1차 부등식이 사실은 이게 1차 부등식만 고르는 거니까 1차 부등식이 아닌 거고, 이게 0x는 이게 0x가 되니까 결국 1이 0보다 크니까 얘는 어차피 1이 0보다 큰 거거든. x에 상관없이. 이건 이제 해가 모든 수라고 나중에 표현이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건 모든 게 다 해가 돼. 근데 일단 여기서 묻는 거는 부등식이 막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만 묻는 거기 때문에 얘는 1차 부등식이 아니다. 이것까지만 알면 된다고. 알겠죠? 1차 부등식 풀이하는 거는 AX가 B보다 작을 때는 A로 나눠준다는 거. 요거 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해했고, 그런 다음에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값이 부등호 방향이 다 바뀌는데, A가 음수이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해주면 돼. 알겠죠? 그리고 해를 표현할 때는 미만일 때는 요렇게 표현하고, 요거 이 표현도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서부터야. 네 번째, 괄호가 있는 경우는 괄호를 푸셔서 하는 거고, 개수가 소수인 경우는 10의 거듭 제곱꼴로 바꿔서 정수로 바꾸는 거지. 그치? 개수가 분수인 경우는 분모의 최소배수를 곱한다. 요것도 다 선생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통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풀어볼게. 얘 풀면은 어떻게 되냐면 4x 빼기 3, 2x 빼기 10 이렇게 되지. 2x가 넘어가고 마이너스 3이 넘어가니까 얘는 2x가 남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7이 되겠네. x는 2로 나눠야지 우리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7 미만이다. 마이너스 2분의 7 미만이다. 얘는 분모의 최소배수를 곱하지. 그래서 각각 분자 여기 각각의 항에 여기항 여기항 여기항에 10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5배의 3x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2배의 2x 플러스 3이 된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10이 되는 거지. 풀고 있지? 다 써놔 거기는. 그러고 이제 전개한다. 5, 3, 15x 플러스 5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15x하고 마이너스 4x 계산해주면 얘는 11x가 되고 5 빼기 6이네. 그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은 1이 돼서 11이 돼. 그러면 11로 나눠주는 걸로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그래서 1이 되겠지. 1 이렇게. 그래서 부등식의 해를 구했더니 위에 건 이렇게 되고 밑에 거는 1 초과로 나왔네.
그래서 부등식 푸는 거는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은데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것만 잘 적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부등식 활용은 문제 해결 과정이 4단계에 걸쳐져 있죠. 문제 상황에 맞게 미지수 정하고, 미지수 보통 x로 정하지 우리 1차 부등식 푸니까. 그리고 부등식 세우겠지 x를 통해서. 그리고 풉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까지 필요해. 왜냐하면 해를 다 구해놨는데 묻는 거 자체가 x가 만약에 나이나 개수나 사람 수나 횟수 이런 거면 그 구한 해 중에서 자연수만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미지수가 뭔지를 잘 확인해서 답을 끝까지 잘 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공식이지. 공식 정리합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거와 별도로 소금물에 관련된 거, 소금물의 농도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식을 하나 정리해 줄게.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 농도는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가 따져주는 거야. 근데 농도는 우리가 100% 비율 100분율로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퍼센트 100을 곱하는 거야. 알겠죠? 농도는 우리가 여기 소금물 농도는 100%를 기준으로 알아보니까 이거랑 별도로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 잘 나와. 농도보다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 더 잘 나옵니다. 적용되는 문제가.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씁니다. 100분의 소금물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야. 책에는 없지만 문제에 나올 수 있어서 공식 적어주니까 다 써놓으세요. 농도 구하는 공식,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선생님이 설명은